온라인 인권 교육 3차 다시 위드 코로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권유공팀 사회복지사 최민아입니다. 이번 온라인 인권교육 3차에서는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는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속의 차별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소외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배워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속의 차별, 혐오 표현이 왜 위험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2021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권 교육은 여러분의 인권에 관한 생각을 듣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4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기 인권, 차별,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컨텐츠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온라인 인권교육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금자 인권전문가님의 자문을 통해서 제작되었다는 점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내용 기억하실까요? 코로나19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장애인의 삶은 어떨까요? 네. 코로나19 이후에도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높습니다.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데요. 코로나19에 장애인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방역을 철저히 동참하고 있으며 또 모두가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함께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사회에는 적절하게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어도 중증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인은 타인의 다른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홀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가 나는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코호트 격리를
받게 되면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이다. 취약계층의 이런 사회적 방치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인의 삶에 관해 통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진 장애인의 삶. 네.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립자원에서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14.7%가 늘어났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에 18.2%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삶의 만족도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매우 불만족한 비율이 장애인은 11.1%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22.4%는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연구 결과 출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일자리나 직장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4.1%가 매출이 감소되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진 장애인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시대로 변화되어서 이런 키오스크 같은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린 장애인 자녀를 간호하고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가 직접 또 돌보다 코로나가 확진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버튼에 씌워진 코로나19 예방 필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분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던 무료 진료가 9개월간 중단이 되어 이런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어려움을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과 사회 속의 차별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증을 여기실 텐데요. 사회 속의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인권학교 2차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가지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 또는 가족의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이런 다양한 차별 사유가 그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차별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차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자라서, 외국인이라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나이가 어려서 등등등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차별의 이유를 갖고 차별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더더욱 사회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네, 사회적 경제 상황이 정말로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인권은 무시되고 싫어하는 것, 혐오가 늘어나는 사회 환경에 이런 영향들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삶에 혐오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연한 혐오 표현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왜 혐오 표현이 늘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갖가지 다양한 차별의 사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의 이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나와 다르다 라는 이 주제가 차별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다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당연히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은 나랑 같은 사람이 있나요? 네,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과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와 다르다는 이 이유가 큰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쟤는 나와 달라. 내 생각과 다른 난 쟤가 싫어. 나는 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쟤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나는 쟤가 진짜 싫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합니다. 예전에는 차별의 이유가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급속도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혐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차별, 사회 속의 차별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 이 급속도로 이런 비난과 혐오가 증가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도 비난과 혐오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될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쉽게 악성 댓글을 남깁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많이 늘었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편인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쁜 감정, 싫은 감정, 싫은 표현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인터넷상에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걔는 싫어 걔는 나빠 나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해 이런 식으로 같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조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낙인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면 그 부정적인 인식의 흐름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혐오하는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크나큰 영향을 또 끼치게 되고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악성 댓글을 큰 문제로 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커지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혐오한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꽤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나한테 나와 다른 사람, 쟤는 나와 달라. 아니면, 저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편견의 인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거는 차별이에요. 네. 차별의 집단이 많아지면 그런 폭력을 받는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편견으로 고통받는 차별받고 있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비하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실제로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됩니다. 예뻐요 라고 말을 한다면 혐오 표현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쁘네, 예뻐 예뻐 이런 식으로 어떤 비하하는 표현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 그거는 혐오 표현이 됩니다.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혐오의 표현입니다. 이런 혐오하는 표현과 차별 행위는 내가 스스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끌어서 부정적인 문화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혐오 표현? 왜 내가 싫다고 표현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게 되면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싫어. 저 친구는 정말 싫은 애야. 저 친구는 진짜 못된 애야. 이런 이야기들을 집단에서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왕따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왕따하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윤리의식이 약화됩니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회 속 차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혼자 마음속으로 싫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내가 싫다는 표현을 하고 그 표현에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는 엄격히 다릅니다. 영향력도 막대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나의 행동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인권은 어디 속에서 만들어질까요? 맞습니다. 인권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 혼자 인권이 있어. 나 혼자 소중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인권을 지켜야 내 인권이 지켜집니다. 내가 먼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습을 오늘은 해볼 겁니다. 연습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화이팅 외쳐보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사회 속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말일까요? 맞습니다. 잘못된 말이지요. 그렇게 잘못된 말은 너의 표현은 그 말은 잘못된 것이야. 장애인이 원할 때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혐오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혐오 표현에서 나와 다른 생각인데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멋진 말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내 말에 동조하지 않아. 네, 만약 누군가가 장애인은 스스로 잘 못해. 누군가가 다 도움을 줘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지요. 나는 내 말에 동조하지 않아. 장애인도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다 스스로 할 수 있어. 네 말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말에 동조하지 않아.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 너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에 나오고 있는 그 혐오 표현이 동조를 해서 사회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부정적인 인식의 맥을 끊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지요. 네, 어떤 사람도 모두 다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같게 생긴 사람 있을까요? 같은 성격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도 혐오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 배워봤습니다. 잠시 쉬어가기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한 내용에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 나가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배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고, 두 번째는 혐오, 사회 속의 차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배웠어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생활의 변화. 여러분들 변화된 생활 느끼시나요? 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도 약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680여일 만에 방역 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다시 찾는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지만 위드 코로나로 좀 더 똘똘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환경에 왔죠. 시설 운영이나 행사,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자 위드 코로나 3단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백신 접종을 맞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모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활동을 했죠.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약 3단계에 걸쳐서 시행하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카페 이용이나 식당 이용 등의 운영하던 제한이 이제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하게 되었고, 또 1월 중순 정도 가면 사적 모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으로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감염, 여러 가지 코로나의 변수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었지만 조금 더 안전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애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의료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자가격리에도 장애에 맞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에 맞는 지원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도 능동적인 자세로 평소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상생활에 이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도 다시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인권, 그 안에 건강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와 인식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모든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예기치 못한 이 상황들이 국가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장애에 맞는 서비스, 건강 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차별받지 말아야 되고 또 정당한 또 편의도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또 모든 사람이 귀하고 또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존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어려워졌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또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배워본 사회 속의 차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그런 혐오 표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연한 혐오 표현을 하면 그 상처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지만 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듦이 또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의 각박한 문제는 혐오 표현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 스스로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오늘 내용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 라는 그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차 시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학대이지?
학대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